이영숙 박사의 좋은 성품. 좋은 성품으로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시간입니다. 요즘 계속 제가 쓴 책 좋은 성품으로 지키는 아름다운 성, 성경적 성가치관 교육. 네, 포괄적 성교육으로 다음 세대를 망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성경적 가치관으로 다음 세대를 지킬 수 있을까? 연속적으로 생각해 보는 5번째 시간이네요. 네, 오늘 제가 쓴 책 오가의 결혼은 소중한 거야 라는 이야기로 여러분 시작해 볼게요. 결혼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부모라는 단어, 페어런츠라는 단어도 없어지는 이런 시대 속에서 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을 꿈꿔보고 생각해 보는 것은 소중한 시간이겠죠? 여러분, 스토리텔링으로 시작되는 조화성 교육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결혼은 소중한 거야. 정직하게 말해봐. 네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느낌대로 결정하면 안 돼.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대로 태어난 나의 모습 그대로 남자인지 여자인지 정직하게 말해봐. 정직이란 어떠한 상황에서도 생각, 말, 행동을 거짓없이 바르게 표현하여 신뢰를 얻는 것이지 느낌대로 결정하면 안 돼. 태어난 그대로 정직하게. 나는 남자, 너는 여자. 정직하게 말해봐.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거야. 무슨 뜻일까? 여자와 남자가 결혼한다는 거지. 그래서 결혼은 소중한 거야. 정직하게 말해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하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아가가 탄생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태어났고 내 동생도 태어났어. 그래서 결혼은 소중한 거야. 정직하게 말해봐. 아가가 어떻게 태어나는 거냐고? 남자 안에 있는 아기씨는 정자, 여자 안에 있는 아기씨는 난자. 정자와 난자가 만나야 아가가 되는 거야. 한 남자는 아빠, 한 여자는 엄마가 되고, 그래서 결혼은 소중한 거야. 정직하게 말해봐. 가정이 무엇이냐고? 엄마가 된 한 여자와 아빠가 된 한 남자가 책임감으로 우리를 지켜주는 거야. 그것이 바로 가정이지. 우리가 쑥쑥 커서 어른이 될 때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보살펴 주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가정이야. 정직하게 말해서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거야. 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아름다운 시. 항상 조화성, 좋은 나무 성품학교가 만든 성경적 성교육, 좋은 성품으로 지키는 아름다운 성은요, 이렇게 아름다운 스토리텔링으로부터 시작이 된답니다. 우리가요, 좋은 책을 읽어줘야 되죠. 먼저 이런 아름다운 진리의 이야기를 들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세상에서요, 너무 거짓말을 배우고 있거든요. 결혼이 소중하지 않은 것처럼요. 그리고 여혐, 남혐 두 갈래로 나눠놓고 여자가 남자를 미워하게 하고 남자가 여자를 미워하도록 두 갈래 쳐버렸어요. 이게 세상의 기류입니다. 왜 그럴까요? 네, 억눌렸던 성을 해방시킨다는 그들의 성평등 작전입니다. 페미니즘이 왜 생겨났어요? 네, 가정에서 여자들이 억압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평등하게 한다는 거죠. 주류화 속에 여성도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여성을 위하는 척 하지만 사실은 여성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이라고 하는 그 소중한 가치 속에서 지켜진 남자와 여자가 다 같이 무너지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짧은 글들을 스토리텔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들려줘야 돼요. 정직하게 말해봐. 결혼은 소중한 거야. 이렇게 말해주는
어른들이 있는 한 우리 다음 세대 안전합니다. 네, 정직하게 말해봐 이러니까 정직의 성품이 무엇이지? 궁금해지지요? 네, 정직이란 무엇일까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생각만 행동을 거짓없이 바르게 표현하여 신뢰를 얻는 것. 어떠한 상황에서도 생각만 행동을 거짓없이 바르게 표현하여 신뢰를 얻는 것. 거짓없이 바르게 거짓없이 바르게 표현하여 신뢰를 얻는 것. 어떠한 상황에서도 생각만 행동을 거짓없이 바르게 표현하여 신뢰를 얻는 것. 요즘은요, 이 정직을 이렇게 성교육 속에도 써야 된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비극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5세부터 아이들이 거짓을 배워요. 너 남자야? 너 여자야? 타고난 생물학적인 성은 소용없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내 느낌이 중요해. 너는 여자답니? 남자답니? 너답다고 생각하는 것, 나답다고 생각하는 것대로 결정하면 돼.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그 성을 그렇게 거짓말하니까 우리는요, 아이들에게도 정직하게 우리 느낌대로가 아니라 나를 선택해 주신 모습 그대로 남자인지 여자인지 정직하게 말하도록 우리는 교육을 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생각, 말, 행동을 거짓없이 표현하는 것, 바르게 표현하는 것, 이게 정직의 성품인데요. 요즘 아이들의 문제가 학교에서 정말 갑자기 남자였던 친구가 여자가 돼서 나타났을 때 굉장히 놀랍죠. 그래서 너 하고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깜짝 놀라하는 모습이나 혐오감을 표현하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되고, 그것을 또 아이들에게 그런 혐오감을 준 그런 사람들이 돼서 문제시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솔직하게 말하면 놀라운 거 당연하죠. 어제까지 내 친구인 남자였는데 갑자기 나 여자야 하고 나타났다면 놀라죠. 그런데 놀라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서 있어야 되는 오늘날의 이 비극,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느낌대로 결정하면 안 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어른이 돼야 돼요. 태어난 그대로 정직하게 너는 남자, 너는 여자라고 말해주는 그런 당당하고 진실된 부모가 되어야 되겠죠? 교사들도 문제예요.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사실 당황스럽죠. 어제까지 남자친구였던 우리 반 아이가 오늘 갑자기 여자가 돼서 나타난다면 어떤 교사가 놀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그런 감정 표현도 혐오감을 준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런 척하면서 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요즘 왜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되고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죠? 정말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글처럼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거야. 여자와 남자가 결혼한다는 거지. 그래서 결혼은 소중한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 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 결혼은 소중할까요?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해야지만 세상에서 제일 예쁜 아가가 탄생하는 거죠. 우리 염색체 다 똑같은 게 아닌데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XXXY,
맘대로 이 성염색체를 선택할 수 있다고. 그래서 후천적으로 수술하고 트랜스젠더 바꾸면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아주 치명적으로 남자에게 여성 호르몬을 투입하고 여자에게 남성 호르몬을 투입합니다. 그런데요, 아직 자라나는 아이들, 아직 몸이 다 성장하지 않은 아이들에게 이런 것을, 이 호르몬 투입은요, 아주 치명적인 거예요. 영원한 불구가 될 수 있는 거죠. 아이들의 골격이 자라지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의료계는 그렇게 이런 수술을, 그리고 이런 호르몬 요법을, 이런 주사들을 선호할까요? 비즈니스. 네, 돈이 되니까. 어마어마한 사업이죠.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패션계, 의료계, 교육계, 정치계가 연합을 해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이런 몹쓸 짓을 하고 있다는 거. 네,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빨리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통촉해 주시기를 이 시간 소망해 봅니다. 네, 하나님, 이 나라를 그리고 이 시대를 지켜주세요. 다음 세대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아이들 정직하게 결혼의 소중함을 가르칠 수 있도록, 정직하게 남자와 여자가 얼마나 다 똑같이 소중한지,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사랑으로 연합해야 가정이 탄생된다는 이 놀라운 진리, 진실 가르치게 하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시대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좋은 나무 성품학교에서 만든 어린이 찬송 하나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나도 거짓 없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래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나도 거짓 없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래요. 이 시대는요, 나다움 교육이라고 하는 그 틀로 젠더 교육을 하고 있죠. 생물학적 성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의미의 성을 가르친다. 젠더 교육은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타고나는 거 아니야. 사회적으로 학습되면 그렇게 되는 거야. 젠더는 남성다움, 여성다움, 그거 타고나는 거 아니고 사회적인 경향이야 라고 가르치고 학습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니지요. 네, 나의 나됨은 나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임을, 태초부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임을 우리는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 말해 주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또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 성에는 책임감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요, 성평등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모두가 평등해. 그래서 솔직히 남자와 여자 결혼 필요 없어. 즐기면 되는 거야 하면서 이 성을 하나의 남자든 여자든 쾌락의 도구로, 그냥 인생으로 즐길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젠더 퀴어,
제3의 성까지 다 포함해서 수만 수천 가지의 그 성을 인정하려고 하죠. 그래서 인간 사회는 단순히 남자, 여자 이렇게 성별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남자, 여자 그 외에 제3의 성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젠더 퀴어를 축지를 하죠. 그러면서 그들은 평등을 논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그것은 다양한 하나의 성적 지향, 양성애, 수많은 동성애 등등 그런 어떤 자기네들의 쾌락의 방법들 이런 것들을 하나의 정당화 시켜 가고 있어요. 거짓말이죠. 우리는 이런 거짓 앞에 우리 자녀들이 망가지지 않도록 지켜내야 되는 놀라운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책임을 가르쳐야 돼요. 남자, 여자, 제3의 성까지 모든 형태의 성을 인정하는 것은 평등과 존중이 아니다 라고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어른이 필요합니다. 나를 남자로, 나를 여자로 태어나게 해주신 창조주의 계획에 따른 나의 성을 인정하고 기뻐하면서 나됨을 보존하는 것이 나의 책임이다. 이거 가르쳐 줘야 됩니다. 나의 성을 가꾸고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것, 이게 바로 나를 향한 성 책임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한 용어 정리 필요합니다. 성 책임이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소중한 생명을 얻기 위해 나를 건강하게 가꾸며 성장시키는 것. 이렇게 정확한 용어가 필요한 거죠. 우리는 아기를 낳아도 되고 안 낳아도 되는 것처럼 어물쩍 넘어가요. 그래서 지금 인구가 절벽에 이르고 다음 세대 아이들이 줄어들고 심각한 정치적인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교육들을 거짓말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결혼하려고도 안 하고요. 그냥 섹스할 수 있는 파트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요즘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 결혼은 소중한 거야 라고 가르치는 교회, 가르치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품교육으로 한글학교 제자학교를 운영하고 싶고 부모들을 가르치는 성품 가정 세미나 하고 싶은 교회들 연락 주세요. 좋은나무 성품학교 구글에 치시면 됩니다. www.932or.kr 한번 보시고요. 미주에서도 미주 좋은나무 성품학교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연락 주시면 저희들 친절하게 그리고 정확한 안내 해드릴게요. 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한다는 사실, 결혼해요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정직의 성품을 가르쳤어요.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네, 이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합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이런 결혼의 소중함을 가르쳐야죠. 또 이 책임감의 성품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끝까지 맡아서 잘 수행하는 태도, 이 책임감의 성품으로 가정 지키기. 그래서 여자, 남자로서 갖는 성책임에 대해서 이해하고 성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고 건강하게 지키는 우리가 되기. 아빠, 엄마가 되는 과정을 알고 부모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6절에 보면요.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의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의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네, 우리가 이렇게 이 시대에 그 인구 절벽에 대한 그 해결책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레미야 29장 6절에 말씀하셨어요. 네, 남자는 아내를 맞이해서 자녀 낳고 또 우리들의 아들이 또 아내를 맞이해서 너의 딸이 남편을 맞이해서 그래서 그들이 또 자녀를 낳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는 비결이라고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이런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과 책임감으로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성, 좋은 성품으로 지키는 아름다운 성 교육을 해야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엄마, 아기는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아빠, 아가는 어디서 와?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쓴 책에 81페이지에 아기는 어떻게 생기는지 자꾸만 물어봅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써서 넣어드렸거든요. 아기는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라고 묻기 시작할 때 자연스럽게 성교육할 좋은 기회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가운데 제일 소중하고 귀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들은 누구나 아기로 태어나는 거야. 아기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사랑할 때 생기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 아기를 만드는 씨앗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몸 안에 감춰두셨거든. 우리 몸이 어른으로 성장할 때 나타나는 거야. 어떻게요? 여자는 월경으로, 남자는 몽정으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이 어른으로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야 해. 드디어 때가 돼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고 사랑을 하면 드디어 남자 안에 있는 아기씨, 정자죠. 네, 정자가 여자 안에 있는 아기씨인 난자가 만나게 되는 거지. 그때 아기가 만들어지는 거란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저도 우리 엄마 아빠한테 이 질문 했거든요.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지? 하하하. 네, 이렇게 말해서 다리 밑이라고 굉장히 고민하면서 다리마다 찾아다녔던 생각이 나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네, 아기신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하나가 되면 엄마 자궁을 집으로 해서 자라는 거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엄마 자궁 안에서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9달쯤 지나면 예쁜 아기가 엄마 배 안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아기의 생일이죠. 아기는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라고 정확하게 말해 주십시오. 그래서 너처럼 이렇게 예쁜 사람이 태어나는 거란다 라고 말입니다. 조금 더 깊이 질문한다면 어떻게요? 어떻게 아빠 안에 있는 아기씨하고 엄마 안에 있는 아기씨가 만나요? 뭐 이런 질문 애들이 합니다. 엄마 안에 있는 아기씨는 난자고 아빠 안에 있는 아기씨는 정자인데 정자가 아빠 몸 안에서 나와서 엄마 몸 안에 들어가게 돼. 난자가 함께 만나는 길이 있어. 그것은 때가 되면 더 자세히 알려줄게 라고 말해주든지 아니면 그 아이가 준비가 돼 있거나 연령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나이라면 가르쳐 주세요. 우리 신체의 부분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신체를 그렇게 신묘막측하게 만드셨음을 알려주십시오. 그런데 제발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 이런 황당한 대답은 이제 그만. 자녀가 어릴 때부터 생명의 신비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그 아름다운 섭리를 알도록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런데 이거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그 존 머니라고 하는 교수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몸을 바꾸는 그런 트랜스젠더 수술을 굉장히 많이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했거든요. 그 의료진을 구성을 해서 자기는 의사도 아니지만 말입니다. 의사들로 이렇게 막강하게 구성해서 정말 많은 아이들을 인생을 망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잘못된 것 중에 하나는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 예를 들면 그 브렌다라고 하는 그 남자 아이를 여자로 키운 그 아이 잘못된 시행착오한 그 젠더 수술 있잖아요. 그 아이에게 그런 성교육을 시킨다고 어렸을 때
그런 그 형제를 데려다가 남자아이, 여자아이의 몸을 관찰하게 하고 구체적인 성교 행위를 시범을 보이고 막 이랬단 말이죠. 이게 굉장한 트라우마가 그 아이들에게 남겨집니다. 요즘 학교에서요, 지나친 성행위를 그림, 포르노 그림처럼, 그리고 잘못된 그런 그 혼동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그 너무 일찍이, 그리고 너무 그 적나라하게 이 교육을 시킵니다. 그들은 성교육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육을 시키지만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우리 아이들의 정서적으로는 학대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심각하게 바라보고요. 우리 아이들을 그 속에서 안전하게 보호하는 장치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그 지나친 성교육, 포괄적 성교육 하는 그 날, 매주 목요일이라 그러던가요? 그 요일이 있죠. 예, 과감하게 학교에 보내지 않는 운동을 펼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 한다고 우리 아이들을 그대로 따라가게 하는 것은 노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정직과 책임감의 성품으로 이 아름다운 성 책임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좋은 시간 되셨나요? 오늘 결혼은 소중한 거야. 그리고 오늘 남자는 아빠, 여자는 엄마, 이런 이 시는 제가 읽어드리지 않았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조화성, 좋은 성품으로 지키는 아름다운 성을 가정에서 부모들이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은요, 부모가 먼저 배우는 겁니다. 좋은 나무 성품학교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이 조화성 전문가 과정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 과정도 준비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배우셔서 아이들을 지키는 그런 부모 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시를 다 나눠드리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오늘 얼마나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 그 성을 정직과 책임감으로 지켜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는데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남자는 아빠, 여자는 엄마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책임감의 성품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아침마다 새로워야 하는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오늘 우리 인생의 책임감을 지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책임감으로 지키시기 때문이죠. 아침마다 새로워요. 좋은 나무 성품학교의 아름다운 찬양 들으면서 이 시간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진행 좋은 나무 성품학교의 이영숙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정직과 책임감으로 다음 세대 지키는 아름다운 성 지키기, 좋은 성품으로 지키는 아름다운 성, 다음 이 시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 박사의 좋은 성품